안녕하세요. 누죽걸사 김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2024년도 첫 강의를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에서 60 플러스 학교라는 그 과정에서 한 3시간 진행을 했는데, 어제 수업 중에 제가 가계부 쓴 그런 경험을 좀 공유했더니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아주 깊이 이렇게 공감해 주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어제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2015년 1월 31일자로 희망퇴직해서 회사를 나온 그 다음 날 2월 1일부터 해서 오늘 현재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가계부를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가계부를 젊어서 안 쓰던 거를 제가 지금 2015년 2월 1일부터 거의 이제 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희망퇴직했을 당시에 퇴직금과 그다음에 희망퇴직금 합해서 상당한 목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뭐 이제 장수 사회 이러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계부를 그때부터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수록 가계부는 진짜 꼼꼼하게 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하신 분들에게 그 가계부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가계부를 작성을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이 소비 지출 금액이 그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뭐 30년, 40년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 소득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걸 알아야 또 거기에 그 부족한 분을 메꾸기 위한 그 노동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본인만의 그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돼요. 제가 뭐 여러 차례 그런 걸 강조를 드리는데, 언론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그 대한민국 평균 뭐 부부 월 지출 금액 뭐 이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또 이제 가계부를 작성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내가 더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이 고정비인지, 이런 거를 또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가계부는 어플을 이용하지 않고 그 엑셀에 제가 직접 기입을 해서 집계를 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날짜, 요일, 그다음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그다음에 그 항목,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그 항목 옆에 저는 더 세분화해서 8개 정도를 더 세분화해서 기재를 하는데, 이건 뭐 제 경우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또 분석하고 싶은 대로 특성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하는 그 8개 항목은, 첫 번째, 부모님과 자녀들, 가족들에게 지출되는 비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 집사람이 하는 취미 생활과 관련된 것에 지출되는 비용. 세 번째는 의식주에 해당되는 생활비. 네 번째는 제 공과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료비와 관련돼서 지출되는 비용.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인관계, 소통, 뭐 경조사비, 뭐 이런 거를 묶어서 저는 이제 뭐 소통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 경조사비 관련된 거. 근데 여덟 번째는 저는 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당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뭐 비용들 이렇게 8개 항목으로다가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외식을 한다 이러면은 오늘 날짜 요일 그다음에 그 지출 외식 비용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이러면 그 우측으로다가 1, 2, 3, 4, 5, 6, 7, 8 있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3번 의식주 거기에 동일하게 또 5만 원을 집계를 해 놓는 거예요. 기재를 해 놓으면 월 단위로다가 총 지출 금액 또 그 월에 뭐 국민연금 포함한 뭐 제 수입 그러니까 총 월 총 수입 월 총 지출 금액 그다음에 그 월 총 지출 금액을 8개 항목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각 항목별로의 또 그 집계가 나오겠죠. 이것을 1년 단위로다 이제 집계를 내보면 월 평균 그 항목별로 지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8개 구분한 것 중에 뭐 부모님 다 그 돌아가시고 자녀들 다 그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가족에게 뭐 지출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은 1번 항목이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저랑 다르게. 그다음에 2번 취미 생활과 관련돼서 지출되는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출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3번 의식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아무리 아끼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4번, 5번 항목, 뭐 6번 항목, 7번 항목, 8번 항목, 8번 항목 같은 경우는 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해당이 없는 내용일 거고 또 소통과 관련된 경조사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출 금액이 적어지겠죠. 대신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의료비에 대한 비용은 더 증가될 거고 이런 이 통계 값이 여러분의 어떤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예상되는 그 지출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05세까지 일단은 매년 예상되는 그 지출을 시뮬레이션 해서 현재 있는 자산이 언제까지 그게 버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뭐 제 경우인데 75세 80세 정도까지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을 급격하게 줄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축해 놓은 거를 이제 까먹는 형태가 되는데 80세 이후부터는 예상되는 그 지출 금액이 현재 고정적인 그런 수입보다도 오히려 지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80 이후로는 오히려 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80 이후로는 사실 뭐 105세까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그 80 이후로는 이 여유가 생기는 돈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다가는 뭐 오래 산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오히려 그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일단 가계부를 작성을 해서 최소한 한 2, 3년 정도의 그 평균 데이터 값을 확보하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 10년 가까이 이렇게 가계부를 직접 그 작성하면서 느낀 게 매일매일 그렇게 가계부 기재할 만큼 지출하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요새는 뭐 웬만한 건 다 카드로다가 다 그 지급하고 또 지출한 사용한 내역이 문자로 다 뜨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컴퓨터 켜서 엑셀에다가 휴대폰에 문자 온 카드 지출 내역 한 두세 건? 저 같은 경우 하루 두세 건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그건 뭐 사람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경조사비 뭐 현금으로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것만 좀 그 기억해 놓으셨다가 놓치지 않고 기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출하는 그 항목에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재할 수 있다. 제 경험담인데 그렇게 일단 가계부를 작성해서 여러분의 이 지출의 월 지출 평균 가격을 평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확보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비 패턴의 그 절약 포인트도 찾을 수 있고 또 10년, 20년, 30년에 예상되는 그 지출도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이 가계부 작성의 이 필요성과 이 활용성, 이 경험담이 여러분들의 노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공유 드립니다. 저와 함께 퇴직하신 동료 여러분, 또 선배님들, 그리고 퇴직을 앞둔 현재 재직 중인 후배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봬요. 안녕.